태아보험을 알아보시면서 실제 태아보험 설계안을 받아보실 텐데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약들이 전부 필요한 필수 특약들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특약들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특약들만 빼셔도 태아보험 가입의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특약이 빠진 가성비 있는 설계안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가 범선생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에서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불필요한 특약들만 피해서 가입하셔도 어느 정도는 잘 가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의 기준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가 좁은 특약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받기 어려운 특약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특약들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필요한 특약의 첫 번째인 보장 범위가 좁고 중복되는 특약들입니다. 보장 범위가 좁고 중복되는 특약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위 개념의 특약들입니다. 이런 하위 개념의 특약들은 가급적이면 빼고 가장 넓은 범위인 상위 특약들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위 개념에 해당되는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상해 후유장의 20% 이상, 50% 이상, 80% 이상일 때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대부분의 태아보험은 기본 계약으로 상해 후유장의 3% 이상부터 보장을 해주는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3%부터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 굳이 추가로 하위 개념의 특약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이건 질병 후유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이상이든 50% 이상이든 3% 이상을 보장해주는 특약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하위 개념의 특약들은 빼시고 가장 상위 개념인 3% 이상에 해당되는 특약들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애나 교통상해 후유장애 같은 특약들도 상해 후유장애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개념의 특약들이기 때문에 불필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5대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5대 골절에 해당되는 부위는 머리와 목, 흉추, 유축, 골반, 대퇴골인데요. 이 5대 골절이 살면서 우리가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에 해당될까요?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닌 이상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의 상위 특약인 골절 진단비 담보가 있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골절 수술비와 화상 수술비 특약입니다. 이 특약들은 의외로 왜 불필요한 특약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태아보험의 필수 특약인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수술비도 필수 특약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골절과 화상 또한 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수 특약인 상해 수술비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결국 하위 개념의 특약인 골절 수술비와 화상 수술비는 빼고 상위 특약인 상해 수술비 특약만 구성을 하셔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에서도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이번엔 입원 일당 관련된 특약입니다. 식중독 입원 일당, 암 입원 일당, 심장질환 입원 일당, 선천 이상 질환 입원 일당 등 입원 일당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 특약들을 많이 보이실 텐데요. 특히 암 입원 일당 구성되어 있는 설계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입원 일당 앞에 조건이 붙은 것들은 아무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고 한정적이겠죠. 그 얘기는 이 특약들도 하위 개념의 특약이고 가장 넓은 범위의 상위 특약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해 입원 일당과 질병 입원 일당이 상위 특약에 해당됩니다. 대신 주의할 부분은 저체중아 입원 일당과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태아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한 아주 중요한 태아 특약이고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이나 중환자실 입원 일당 또한 신생아기나 영유아기에는 중요한 특약들이기 때문에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불필요한 특약 3가지 기준 중 두 번째인 보장받기 어려운 특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장받기 어려운 특약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상해나 질병 특약명 앞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대한이 붙거나 아니면 중증이나 만성, 말기, 심한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뭔가 진짜 심각한 상황일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죠. 이런 특약들은 아무래도 특정 조건이 붙다 보니까 까다로워서 보장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약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증이 붙은 대표적인 특약들은 중증 아토피 진단비라든지 중증 틱장애 진단비 같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장받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아토피 질환 담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아토피는 안 되고 중증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만성 당뇨병 합병증 진단 담보라든지 아니면 말기 신부전증,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심한 상해 수술비처럼 단어만 들었을 때 심각한 상태에서만 지급을 해줄 것 같은 특약들은 아무래도 보장받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조건이 붙지만 태아보험에서는 꼭 가입하는 특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증 화상 진단 담보와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 그리고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입니다. 앞에 중증, 중대한 다 붙어 있는데 이건 왜 안 빼고 가입을 해야 하냐면 가입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태아보험 가입할 때 가성비 특약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불필요한 특약의 세 번째인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특약들입니다. 강력범죄 피해, 폭력 피해, 미성년 성폭행 피해, 유괴, 납치, 불법 감금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높지도 않은데 보장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럼 경찰서 가서 증빙 서류 받아야 하고 진술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장 금액이 큰 것도 아닙니다. ADHD 진단담보는 한동안은 많이들 가입 희망을 하셨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문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간혹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ADHD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산만하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과격하다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ADHD로 진단을 받게 되면 질병 코드 중 정신질환에 해당되는 F코드를 받게 됩니다. 이걸로 청구를 하게 돼버리면 정신질환 이력으로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가입하고도 청구하기가 찝찝하겠죠? 그 외에도 태아보험에는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다만 성향에 따라, 설계사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특약들도 꽤 있습니다. 수족구 진단비라든지 독감 진단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같은 특약들이 대표적일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특약들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료와 보장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율이 좋은 특약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특약들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이번엔 실제로 불필요한 특약들을 제외한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주 기준으로 출생 전 보험료는 64,940원이고 출생 후 보험료는 35,100원입니다. 출생 전 보험료는 주수가 올라갈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출생 후 기준 보험료로 얘기를 하는데 출생 후 기준 보험료 35,100원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불필요한 특약들은 제외하고 필수 특약들과 가성비 특약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가성비 있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구성된 특약들을 살펴보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상위 개념의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고 3대 질병 진단비와 그 외에 신생아기나 영유아기에 필요한 필수 특약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가성비 특약들,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특약들, 그 외에 중복되지만 청구율이 높거나 많이 받는 수술들을 대비하기 위한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해도 출생 후 기준 35,1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약들이 많다 보니 특약별 자세한 설명은 제가 따로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을 준비했으니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 특약들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등 자세한 설명을 한 영상이니 시청하시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태아보험은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세 만기보다는 30세 만기를 추천드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설계한 대로 가입하시면 충분합니다. 보험은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원하시는 특약들을 더 추가해서 가입을 하시면 더 탄탄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은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설계부터 가입, 청구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 아이의 보험 평생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